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네. 자,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제 기자회견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하루 전에 공지를 하다 보니 시민분들이 많이 오실까 좀 걱정도 됐었는데 네. 거기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또 손을 잡고 눈을 붉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하. 상당히 좀 같이 힘을 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눈을 붉혔다는 거는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계셨다는 겁니까? 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보통 이준석 대표에게 청년 지지층이 많다 이런 예.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가서 하기엔 또 좀 그러니까 저한테 아하. 오셔가지고 아하. 힘 좀 내라고 전해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30 분들도 많이 오셨죠? 예, 물론 청년층 분들도 많이 오셨고 뭐 다양한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또 사진도 찍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또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보통 국민의힘 정치인들 데리고 가면 서문시장을 잘 갑니다. 최근에 대통령도 거기 갔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제 예. 기자회견 장소가 김광석 거리입니다. 또 이 대표가 이등병의 편지, 아침 이슬 같은 노래를 언급하면서 금지곡 계속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장소라든지 이 말씀의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도 어제 밝혔듯이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보통은 정치적 행위로 많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선정했다라고 어제 밝힌 바가 있고요. 예. 또 그중에서 특히나 김광석 거리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고 김광석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좋은 어떤 예술적인 노래가 당시에는 조금 황당한 이유로 금지곡으로 선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게 금지에 딱지를 붙이는 그런 행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황당한 이유로 그분들의 예술과 그분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듯이 지금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내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계속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장애투쟁을 계속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당 내에서 그분들이 쫓아내셨으니까 장애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 자체를 여당 내에서는 금기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80년대에 있었던 금지곡 문화의 일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당정 분리라는 원칙을 지금의 어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여전히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려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본인들이 나서서 대신 그 회초리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다수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혼란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뭐 윤리회부하고 이런 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인데 너무 소송전 또 여론전 하는 거 이거 좀 부적절하다,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가 당내나 안팎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섭섭한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거는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징계 과정이나 비대위 전환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마치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처럼 확실시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런 딱지를 붙여서 내보낸 사람에게 네가 섭섭해도 참아라.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학교폭력이나 집단폭력 가해자들이 나중에 그것이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문제를 삼으면 피해자한테 가서 이때까지 좀 섭섭했지?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논리거든요. 뭐 소송전 얘기하실 때도 그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당내에 계신 많은 자중자애 하시는 분들이 소송전을 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본인들한테 서운한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의 신청하고 뭐 새롭게 항고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가처분 또 걸겠다 이런 얘기, 뭐 가처분 또 걸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본인들이 이제 섭섭하지 않을 때 피해자에게 아하. 하는 논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당내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섭섭해질 그런 시간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비판한 당내 소송전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거. 자, 임승호 우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 당 수습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이준석 대표입니까? 윤핵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당내에 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도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이건 지도부들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뭐 조효영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져야 될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부활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거의 대행 전문가가 되신 수준이고. 대행 전문가요? 예. 예, 조효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롭게 비대위를 꾸리는데 그 비대위원장을 또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양심이나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마저, 최소한의 기능마저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어제 이준석 대표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건 아마 당원 개정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예, 뭐 당원 개정이라는 것이 지금 네. 보시다시피 특정인을 특정해서 표적 입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당원 당규 계속 개정하지 마시고 그냥 당원 당규에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싫어하는, 본인들이 표현하는 이해관들은 당내의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당원 당규 그 페이지 안 들어가고 조금 한 3-4줄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 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과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네. 그렇게 좀 애둘러서 표적 입법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솔직한 마음을 익명 뒤에 숨지 마시고 조금 당당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당내 어떤 율사 출신들의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분들이 최소한 어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이런 어떤 법률에 있어서 최소한의 원칙들을 지켜나가지 않는 걸 보면서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율사 출신들, 법률가 출신으로서의 그런 커리어 자체를 수십 년간의 커리어를 그렇게 부정하면서까지 절대 반지가 탐이 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 입법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전국위가 의결하면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비상상황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절차적 정당도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네. 그런 것들은 뭐 누가 봐도 특정인과 특정 어떤 소신 있는 목소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을 제거하고 당내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과정들이 또 일어난다면 이것은 또 사법부의 어떤 정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의로운 판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 번째 가처분이 이거 같아요. 전국이라든지 여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전국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갈린다라고 보는데, 또 새롭게 비대위를 진행시키고 비대위원들이 또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번 결정문에서 보셨듯이 비대위 전환 자체가 어떤 국민의힘 기존의 지도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 적시되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어떤 정당에 대한 판단인데, 그런 굴욕적인 판단을 받고도 비대위원장은 무효지만 비대위원 등을 활동할 것이며 새롭게 꾸리는 비대위원장에 또다시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법부를 농락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러한 것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대위가 출범되면 네 번째 가처분도 좀 가능한 겁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비대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지 마라, 비대위가 무효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건 무효가 아닙니다라고 사법부와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왜 자꾸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 한 번 이겼으니 됐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이겼으니까 진 분들은 진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쪽은 패배한 게 맞습니다라는 것을 승자 입장에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네.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피해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이 하는 행태인데, 예. 그런 법꾸라지적인 행태를 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우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유승민 전 의원, 또 정문회 문건 공개했던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사례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특정인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윤핵관들, 그리고 최근에 널리 활동하고 계시는 익명의 초선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 겨냥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얘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국어만 배워도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저희가 무슨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두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기형적인 정치 문화를 타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예전에 유승민 의원 같은 군계 1학, 군계 그러니까 1학. 한 명의 어떤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이나 김병욱 의원 같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또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군계 1학이라도 되는 정당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군계 무학의 정당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이 한 명도 한 마리도 없다. 학이 있었는데 지금 다 때려잡자고 저러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학이 이준석입니까? 그건 해석하기에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으로 해석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에서 특이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또 특히 장제원 의원, 이선, 태진 기점으로 지금 얘기했던 초재선 의원, 이른바 신윤핵관으로 좀 부상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국민의힘 상황 보면 다른 정당하고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임승호 대변인 보시기에 이런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은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민주당도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새롭게 변화한다라는 어떤 기대 자체가 한 1, 2년 전에 조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종인 체제와 이준석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다른 문화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과 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의 어떤 구태스러운 모습일지는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참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을 정말 과소평가했구나, 훨씬 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어제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심기경호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회초리와 국민들의 어떤 따끔한 채찍질을 가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속이는 분들인데, 그런 어떤 잠깐의 회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오게 될, 민주당이 실제로 굉장히 세게 맞았던 그 심판의 철퇴를 오히려 그 회초리보다 더 세게 맞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초재선 의원들하고 직접 통화하고 소통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실제로 후보 시절이나 취임 이후에 말했던 당정 분리라는 원칙을 도어 스태핑이나 대중 앞에, 국민들 앞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가 그것이 맞다면 지금 연차 내에서 당과 행정부가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보도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초재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네. 당정 분리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당정 일체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실제로 보도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사태에서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거기에 부합을 해가지고 당과 정부가 하나로 가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 어떤 예전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지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네.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된다. 또 보도자료를 보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지금 출석을 통보를 받았는데 뭐 출석을 하시는 겁니까? 경찰에? 뭐 어제 밝혔듯이 이재명 의원과는 달리 출석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혹시나 거기서 뭐 결론이 좀 나오게 되면 뭔가 정치적으로 좀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타격에 대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타격은 이준석 대표 취임부터 1년 넘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정치적 타격이 저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고 어떤 기소 결과가 나오든지 경찰 결과의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증거 의심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비판을 받고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또 나온다면 저는 그것대로 또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의 체급을 역설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